자, 이번 시간에는 음지의 꽃이라는 시를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 국긴 선생님이야. 자, 음지의 꽃이니까는, 야, 여기 봐봐. 이것도 약간 상충되지 않니? 원래 꽃 어디서 펴야 돼? 양지에서 펴야 돼, 양지에서. 그런데 음지라는 건 습하고 어둡고 그런 곳에서 피는 꽃,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버섯 얘기하는 거야, 버섯. 버섯을 예찬하면서 우리가 음지에서도, 부정적인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꽃, 희망, 버섯 같은 것이 필 수 있다라는 제목인 건데, 일단 나이덕 작가 보면은 1966년생이시니까는 거의 지금 환갑 거의 다 되신 여류 시인이지만, 이분의 제목 작품들이 워낙 교과서에 많이 나와. 땅끝, 뿌리에게, 그죠? 그 다음에 풀비린내에 관하여,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런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즉, 이분은 이 작품 음지의 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태주의 문학의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생태주의가 뭐겠니? 생태가 생명체 혹은 생태계의 보존에 신경을 쓰는 이런 거. 즉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현대 산업사회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워낙 많이 쓰는 그런 분이고, 음지의 꽃도 마찬가지로 참나무가 주인공이지. 나도 왜 벌목됐겠어? 나무 해가 다 없앤 다음에 그 빌딩 졌겠지? 그치? 그 안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 음지가 됐지만. 그래서 이 나이덕 작가라는 분은 너희가 이육사, 윤동주, 김소월처럼, 백석처럼 알아둬야 될 현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분이 윤동주, 이육사가 아니야. 나이덕 작가입니다. 엄청나게, 모든 출판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단다. 그래서 생태주의란 말도 너희가 좀 알고, 요게 지금 우리가 생명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정, 1호 개정이 아니라 너희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 맞는 2개정에서는 이 생태주의 문학하고 과학, 환상문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창비, 미래엔, 비상박, 비상강, 천재, 김수학 다 촬영을 해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처럼 모든 출판사를 다 촬영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전국에 국기운만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생태주의 문학도 기억하고, 나이덕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는 거고. 자, 이해 기억 속도가 뭐야? 속이기지, 속이기. 문해력 속이기.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속이기 해가지고 너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에다가 문학작품 들어간다. 됐지? 자, 들어가는데, 일단 메모장이고,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2번 정도를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검은색은 시어 19야.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설이야, 해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는 쭉 하면서 가보자구나. 자, 음지. 당연히 볕이 들지 않는 그런 그늘진 곳이니까는 약간 색깔은 어둠의 색깔이고, 약간은 축축한 느낌의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이 음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법이겠죠? 의인인 것이고, 이게 참나무야. 참나무는 참나무 혼자야, 떼야. 떼라는 게 중요한 거야. 화자로가 화자가 참나무 떼라는 게 중요하다. 화자가 제시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뭘 고민한다? 화자와 vs 대상. 이거 항상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화자와 대상은 다른 얘기야. 화자 대상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다. 바꿔치기 한다. 화자 대상 바꿔치기 하는 거 틀리면 안 돼. 화자는 주체고 대상은 스스로의 객체 같은 거겠지. 주체와 객체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 자, 우리 이 글의 화자로서. 자, 우리지, 우리. 우리는 벌써 뭐야, 이거? 공동체야,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근데 1인칭 대명사란다, 이거. 1인칭 대명사란다. 우리 2인칭 아니야. 우리 1인칭이지만 문법적으로는 공동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나는 썩어가는 참나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떼. 자, 화자로 참나무 떼를 가리킨다. 썩어간다라는 것은 벌목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참나무 토막을 나가라는 게 썩어가는 이라는 거니까, 이 벌목 나왔다. 벌목 나왔으니까 뭐겠어, 이거? 나이덕 생태주의
현대 문명의 잔혹성,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것이 저 벌목일 거야. 벌목일 거야, 생태주의. 자, 그 다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벌목 당했다라는 건 부정적이고 피해를 입고 그 서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참나무 베어지는 슬픔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땅은 참나무 떼가 슬픔을 겪는 공간이고, 그 땅이 어디겠어? 음지일 것인 거야. 여기가 음지야. 그러니까 이 버섯은 또 음지에 벌목당한 참나무 그 나무에서 또 피는 게 또 버섯이기 때문에 그런 음지에 있는 거야. 참나무가 벌목돼서 음지로 전향한 거지. 폐역을 골짜기니까 어디겠습니까? 폐역이 같은 공간이야. 음지야, 이것도. 폐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나무 쌓인 거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라서 순리를 거스르는 공간이라, 그래서 폐역. 폐역이라는 건 도리에 어긋나다. 이런 폐역질하는 놈들, 역모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폐역, 무도한 놈들,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주 나쁜 욕이지, 이게. 폐역. 그런 골짜기. 왜? 벌목하는 데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음지이기 때문에 폐역한 장소, 폐역.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걸 뭐라고 한다? 폐역이라는 거고, 그런 공간이 즉 음지라는 거야. 이거 검은 글씨랑 잘 봐야 돼. 검은 글씨가 본문이야. 서로에게 기댄 채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뭐하고 있는 거야? 서로 공동체 의식, 연대, 고대 간다가 아니라 연대 간다, 연대한다, 공동체, 이런 게 서로의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시련을 난다,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 유대감이라고도 하지, 이거를. 연대감, 유대감. 서로 기댄 채, 공동체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의 기댄 채라는 뜻인 거야. 겨울은 고난 극복의 생명 파괴현실 이겨내는 시간. 그래서 겨울을 난다라는 건 그런 시기를, 고난 극복을 이겨내는 시간이 겨울인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은, 당연히 겨울은 계절적 배경 당연한 거겠지? 계절적 배경, 맞지?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한다라는 거. 자, 함께 썩어갈수록, 아직까지 그 음지의 꽃, 버섯은 안 나왔어.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잠든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이 버섯이 요게 꽃인 거지. 음지에 꽂힌 거고, 이 버섯이 꽂힌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바람하고 홀씨들, 요게 중요한 거지. 자, 흔든다라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참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바람은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야. 우리가 바람을 거의 뭐라고 해? 막, 난 시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긍정이야. 저 더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흔들다라는 건 변화를 시작하게 한다. 변화의 요인이 된다. 음지에 있지만 뭐하다? 버섯이라는 희망, 꽃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잠자도 홀씨를 이러지. 바람이 홀씨들, 그러니까 홀씨가 생명력이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이체 속성 생명일 텐데, 바람이 홀씨를 불러일으키는, 휘웅 날아가라, 홀씨야 퍼져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홀씨를 퍼지게 하고. 이윽고라는 건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지. 여기 다 써있지만 홀씨는 생명의 씨앗,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이 무성생식을 하기 위해 생식세포, 뭐 단세포로만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거.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니까 이거 우리 몸이 어디겠어, 이거? 참나무에 있는 이게 벌목 같은 벌목 자국이겠지. 벌목 자국. 도끼로 빵빵 때렸던 그 벌목 자국이 상처고, 거기서 상처에서 버섯이.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역설적이지. 상처인데 희망이, 상처인데 살아남이, 생명력이. 그래서 버섯이 피어난다. 상처는 고통의 공간과 동시에 버섯 탄생 공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상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상처는 고통의 공간일 수 있으면서 플러스 재생, 탄생의 공간이 저 상처일 수 있다. 상처란 단어에는 두 가지의 서로 대립적인 의미가 상처 안에 있을 수 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자, 당연히 무슨 법이겠어? 역설법. 여기 어딨어? 모순, 역설법. 당연히 역설법이겠지.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그러니까 황홀한은 되게 좋은 거지. 왜냐면 상처에서 피니까 황홀함,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면서도 근데 그것이 음지에 있으니까 두 개가 상충되니까 모순이고 그게 역설법이라는 거. 감동을 꽃이 이어 했으니까는 영탄법. 그러니까 꽃이 이어 했으니까 영탄법도 쓰였다는 수사법이고. 황홀한 음지의 꽃은 황홀하다와 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 의미가 아닌 거지. 어긋나는 것이니까 논리적인 모순을 보고 역설법에 해당하는 것도 볼 수 있음. 역설법.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그러니까 난 서서히지만 후두둑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달라. 얘는 서서히야. 하지만 너는 소나기는 빨리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속도의 대비야, 이건. 속도의 대비가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참나무니까 서서히라는 천천히지만 너는 애기니까 빨리. 후두둑처럼. 후두둑 음성상징어. 소나기 후두둑이라는 건 음성상징어도 있는 거지. 후두둑도 있는 거고 역동적 이미지. 많이 나왔지 지금? 역동적 이미지도 나와. 후두둑이니까. 소나기처럼이니까 지규법도 나와. 지규니까 비유야. 후두둑이니까 음성상징어도 나와. 그리고 역동적 이미지도 나와. 이건 표현법인 거지, 이거는. 그리고 약간 둘이 대비야, 대비. 천천히, 빨리.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처 자리에 탄생하는 버섯을 보고서 썩어는 고통을 잊고 황홀함을 참나무 때가 이기고는 아픈데 왜 버섯 폈네 황홀함. 그러니까 순식간에 너로 인하여 나의 상처를 고통을 잊게 하는구나. 참나무가 얘기하는 거야. 오버섯이여. 영탄. 오버섯이여. 자, 이런 건 영탄이고, 자, 이런 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감정이 분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영탄이면서. 또, 자, 중요한 거. 예찬의 정서. 그래서 여기는 예찬, 칭찬, 예찬이 버섯에 있다라는 거야. 예찬적 태도. 또, 도노법이 뭐야?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뭐뭐 이어, 버섯 이어 하니까 부르는 건 도노법이라고도 하고 영탄법이라고 하는 표현법. 영탄법, 도노법. 영탄법, 도노법. 음지의 꽃이야, 나이 덕에. 산비탈에 구른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했으니까는 낙엽이나 바람은 참나무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이건 또 낙엽과 바람은 또 부정이야. 이 바람. 아까 바람 뭐였어? 아까 바람. 호씨를 불러일으키는 바람. 이 바람은 긍정이었어. 이 바람은 긍정이었는데, 그지? 이 바람은 긍정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요 바람이 부정이라는 건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건 또 왜? 산비탈을 구르는 낙엽으로도 몸으로도 덮을 길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보호해주지 못해. 낙엽이나 바람은 우리 버섯을 보호해주지 못해. 위로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참나무가 있는데 낙엽이 옆에 지나가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리고 골짜기 떠도는 바람도 이 참나무한테는 위로가 안 돼. 오히려 버섯만이 위로가 돼. 그런데 바람인데 위에 있는 바람은 홀씨를 불러일으키니까 긍정적 바람. 여기 있는 바람은 위로가 안 되는 그냥 허망한 바람. 같은 시어인데 나이덕 작가가 원래 똑같은 시어를 보고 의미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땅끝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이덕의 땅끝의 세 가지 의미가 다 달라. 바람의 의미가 다 달라. 이게 나이덕 작가 시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다른 거야. 바람 부정으로 봐야 된다. 뿌리 없는 너의 도끼를. 버섯은 뿌리가 없잖아. 근데 도끼로 채우는 거야. 이것도 긍정적인 거지. 의지인 거야. 의지. 감탄. 생명력에 대한 감탄. 그 도끼는 긍정적인 버섯의 칭찬인 거지. 생명력. 그 도끼라는 것은 버섯의 강한 생명력인 거지. 그러니까 도끼는 강인한 생명력. 음지에서 크잖아. 저 버섯 뭐 먹을 것도 있다고. 참나무. 도끼는 버섯의 생명력이지. 참나무의 생명력 아니야. 생명력, 버섯의 생명력이야. 도끼는 채우는구나. 얘도 영탄이야. 됐습니까? 요게 음지의 꽃인 거야. 이게 음지의 꽃이야. 자, 핵심 포인트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너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자, 화자. 자, 슬픔. 슬픔 연합하고 의지하는 태도 있었죠?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 썩어가는 참나무 때 부정적이었고, 음지했고, 예찬의 대상이 음지에 꽂히고, 의인화 있었고, 말을 건네는 버섯이여 했으니까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 소통 구조라고 하지. 전체적으로는 독백적 의미가 있지만, 근데 소통 구조로 말을 건네는 방식도 있었다는 거야. 오, 버섯이여 했으니까. 버섯이요. 요거는 말을 건네는 어투가 있다라는 거야. 현재형 어미 피어난다. 현재형 선어말 어미 니은다. 현재형 선어말 어미도 쓰였다라는 것도 너희가 외워주면 좋겠지. 문학 개념어. 실현 속에서 탄생한 강인한 생명력이 음지의 꽃의 주제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있어. 또 다른 데서 얘기한 건데 너희가 쭉 다시 한번 읽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고, 그 다음에 또 정했죠? 참남의 삶의 의미를 투영하여 했으니까, 투영이라는 건 의탁 투영하여 삶의 의미를 현재형 의미했었고, 특정 상황은 참나무 때 죽어가는 곳에 버섯이 피었다라는 거. 근데 바람이라는 시어 조심하기 바란다라는 거. 이 정도 됐고,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음지의 꽃, 라이더. 자, 여기까지 국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입과 인출. 자, 꺼내. 들으면 안 돼. 꺼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진짜야. 마칠게. 안녕.